나스닥이 5일째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S&P도 소폭 상승했는데 반도체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1.67% 상승, 구글이 2.3% 하락했는데 미국 법무부에서 반독점법 여부에 따라서 분산시킬 우려가 커짐에 따라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회사를 분산한다는 건 굉장히 긴 프로세스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구글이 마이너스 4% 가까이 갔다가 장막판에 회복을 하면서 2.3%에 마감했습니다. 일본도 방금 GDP가 3.1%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2.1%보다 성장성이 높게 갱신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주가도 회복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월요일에 주가가 크게 떨어졌는데 약 이틀 만에 거의 20%에 가까운 하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등을 하면서 일본 주가도 회복하고 있고요. 나스닥도 5일째 연속 상승하면서 이 하방 추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재 미국 증시에 5가지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일본이 100기를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엄청난 큰 하락이 있으면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사실상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 CPI,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이 나왔는데 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낮게 나왔고 오늘 CPI도 상대적으로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주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세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컨센서스대로 딱 나와줬고요. 전년 대비 헤드라인 인플레이션도 계속 떨어진 추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컨센서스가 3.0%였는데 그것보다 낮게 나와줬고요. 전월 대비는 모두 상승을 갱신했습니다. 헤드라인이 0.2%로 상승했고요. 근원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로 0.2%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전년 대비 인플레이션들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월 대비는 소폭 상승을 하였죠. 이렇게 오늘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름 괜찮게 나왔는데 아침장에는 나스닥이 0.8%까지 주가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하방 추세에서 벗어났는데 또 크게 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상승폭이 끝났나 싶게 만드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에는 회복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나름 괜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빠졌을까요?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괜찮게 나옴에 따라서 연준이 50bp 금리 인하가 아니라 25bp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할 거라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줄어드니까 연준에서 서둘러서 금리 인하를 큰 폭으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이제 다음 주에 잭슨 홀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때 제롬 파월이 나와서 통화정책과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거기서 50bp 금리 인하 신호를 줄 가능성이 줄었습니다. 왜냐면 경제 상황이 괜찮은데 서둘러서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바로 이 리스크, 미국 성장 위협 그리고 성장의 압력의 리스크가 생깁니다. 그래서 CPI 인플레이션 우려가 괜찮게 되었지만 인플레이션이 계속 떨어짐에 따라서 빅스텝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미국의 성장 위협에 압력을 주게 되었는 겁니다. 그래도 우선 지난주에 글로벌 경기 침체 리스크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많이 둔화되면서 주가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또 요약해보자면 현재 증시에 5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첫 번째로 미국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성장 위협 둔화 압력. 지난주에 미국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샴의 룰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이 역전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는 시장에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고요. 다만 최근에 고용지표가 완만하게 나와주고 경제 상황이 괜찮다라는 지표들이 나와주면서 이 리스크를 소폭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로 일본 금리 인상 및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있었는데 일본은 100기를 들었습니다. 금리 인상 없다라고 사실상 얘기한 것과 다름없이 얘기가 나왔는데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일본이 금리 인상할 우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도 떨어졌고요. AI 가치 우려가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지난주에 90불 2차례 테스팅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떨어졌었는데 오늘자 가격으로 120불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AI 가치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습니다. 중동 전쟁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목요일에 미국이 카타르를 방문할 거고요. 그리고 인질 협상 및 휴전 협상을 진행할 겁니다. 문제는 하마스가 비참할 예정인데 하마스가 와야 협상을 하던 말던 한데 이
하마스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계속 휴전을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CPI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는데 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낮게 나와주고, 그리고 오늘 CPI 인플레이션 또 완만하게 크게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려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스크 점수를 매기자면 B-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리스크들이 완화가 되었지만 상당한 폭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는 거의 D급이었는데 B급으로 올라왔습니다. 내일은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고요. 소매 판매, 이게 꽤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준 또 2명 나옵니다. 무살렘 그리고 하커.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에 중요했지 이번 주에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크게 증가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난주보다는 중요도가 좀 줄어들었고요. 소매 판매가 크게 포커스가 잡힐 겁니다. 내일 소매 판매에 더불어서 월마트까지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이죠. 소비자들이 어떻게 소비를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내일 예상치가 1.8%입니다. 그래서 계속 떨어지는 추세로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가 줄어들어야 인플레이션이 줄어드는데 만에 하나 이게 또 크게 하락을 한다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 위협이 되기 때문이죠. 현재 시장에 경기 둔화라는 리스크가 있는데 소매 판매가 이렇게 크게 떨어져 버리면 소비자들이 지출을 하지 않는구나 라고 걱정이 되면서 소비자들이 지출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주고 실적 발표에 안 좋은 결과를 미치게 되겠죠. 그러면서 주가가 그걸 선반영해서 떨어집니다. 하지만 컨센서스는 완만하게 떨어지는 추세고 내일 소매 판매와 더불어서 월마트가 어떻게 실적을 내는지 보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요약하자면 시장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공기처럼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분위기는 남아있는 상태고요. 여전히 예민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시장의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변동성 지수인 VIX 지수도 16.19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때는 70 가까이 상승했던 거에 비하면 현재 16%면 많이 변동성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여전히 예민한 상태지만 많이 덜 예민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5일간 연속 상승이 가능했던 거고요. 여기서 상승할지 안 할지는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들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내일은 소매 판매가 나오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잭슨홀에서 제롬 파월이 나와서 25bp 금리 날지 50bp 금리 날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바라보신다면 시장이 왜 오르고 왜 떨어지는지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시황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시황 분석으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